네, 빨라도 너무 빠른 개장 시향입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은 20분이나 일찍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명앵커가 같이 없어서 조금 서운한 하루인데요. 대신에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과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하게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김장렬 본부장님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장 전에 동시효과 때 움직이는 애들 종목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좀 이제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네. 예, as usual 항상 똑같이. 오늘은 메이크 오 브레이크에서 어저께 브레이크가 됐기 때문에 네. 메이크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구두 개입 있었죠? 환율 관련돼서? 예, 약간 있었죠. 약간 있었죠. 네. 그 정도가 베스트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쨌든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할 텐데 네.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시간외에서 이제 JYP 이런 좀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동시효과 흐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동시효과는 이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압기 쪽이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명전기나 뭐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군들,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SM이라든지 뭐 JYP, YG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동시효과 현재 기준으로는 23%, 20%, 19%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YP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좋은 이슈가 있었는지 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이 개장하기 전 한 5분 정도 안으로 굉장히 많이 또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하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개장하면은 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미국장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뭐 오늘 장 투자 어떻게 보면 좋은지, 우리가 맨날 항상 한 20초 남기고 막 개장하고 시작해서 잘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트렌드 포스에서 D램 가격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네. 일단 안 좋은 거지만 이게 후행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온 거 자체니까 걔네들의 예측입니다. 뭐 팩트가 아니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 3분기는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참고로 3분기는 이 D램만 나왔는데 일반 D램은 10%, 그다음에 비슷하게 10%대 상승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4분기 진행 중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HBM이 아닌 쪽은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회복이 잘 안 된다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다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나는데 그게 이제 예측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트렌드 포스 나온 게 D램은 한 5% 하락, QOQ입니다. 네. 뭐 이거는 마치 서프라이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HBM도 다운이네. HBM까지? 네, HBM도 다운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3분기에 올라갔으니까 10몇 프로 올라가 4분기 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내년도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반도체 가격을 일반 D램은 계속 다운되는 걸로. 그게 아마 중국에서 물량 확대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중국이 LPDDR4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5가 최근에 이제 콜이 일부 고객,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엄청 큰 고객은 아니더라도 중국 포함해서 일부 고객이 콜이 됐대요. 그래서 LPDDR5도 페니트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녹아 있겠죠. 이 트렌드 포스의 그 내러티브 글까지 제가 본 건 아니고 지금 달려오는 와중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걔네들 얘기는 일반 D램은 예상대로 빠지는데 이슈는 보통 비수기가 제가 뭐라 그러죠? 연말 연초 비수기라고. 네. 그러니까 요거 1분기까지 빠지는 게 아주 놀라운 건 아닌데 예측에서 이게 계속 빠진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다고 본 거가 조금 부정적인 거에 막바지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HBM은 워낙 탄탄하니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플랫 정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 정도로 가는 것에 있어서 디맨드와
삼성에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까지는 이 리포트를 돈 주고 사지 않거나 누가 해석해 주기 전에는 지금 당장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고 혹시 오후나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낸 애널리스트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추정을 낮췄어요. 오늘 7만 5천 원짜리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익이 원래 얼마인지 모르겠 42조로 낮췄어요. 내년께. 올해가 보통 지금 4분기 한 9조 비슷하게 나오면은 34조 정도, 35조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내려갈 때 루머로는 혹시라도 올해 34조보다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디테일 얘기 안 했지만 주가가 계속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던 건데 5만 원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을 반영해서도 이 친구는 40조 되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래서 이게 선반영 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똑같은 이런 가격 트렌드하고 자기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 갖고 보수적인 사람이 외국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폴캐스트는 비슷한 걸 가더라도 42조가 아니고 40조 이하도 40조 이하. 예측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충 40조 정도로 가정해서 잡게 되면 북밸류가 EPS는 많이 내려가니까 PER은 지금 5만 원이라도 PER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캐털리스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PBR은 금방 북밸류는 금방 안 떨어지거든요. 네. 올해가 5만 6천 원인데 올해 말 기준으로 5만 6천 원 정도 정확히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흑자 나니까 40조, 30조를 흑자 나니까 북밸류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한 6만 원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0조를 하더라도. 그럼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가니까 내년 기준으로 6만 원 곱하기 얼마 바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얼마라고 치진 않았는데 바닥권 얘기를 암시를 했어요. 노트에. 0.8배. 0.8배. 그 이 친구의 북밸류가 6만 2천 원인지 6만 1천 원인지 모르지만 42조로 하면은 6만 1천 원은 이하거나 6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친구도 그러면 4만 8천 원까지는 열어놨구나. 근데 이미 벌써 뭐 3, 4%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끝나는 거라면은 그러면 아마 바닥권에 왔다고 바닥을 탁 짚진 바닥권에 왔다고 얘기하는 그 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업데이트된 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한 증권사지만은. 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트랜스퍼스에서 가격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140불에서 150불 그럼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선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20일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니까 거기서 만약에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캐펙스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그쪽을 조금 더 우선으로 해야 될지가 지금 현재 반도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20일이니까 21일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게 먼저 나왔죠. 예. 근데 선반영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다운은 한 번 있다. 기술적인 다운은 한번 나올 수가 그러면 있다. 월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그게 긍정적으로 오면은 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인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HBM 이게 쪽으로. HBM 비중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높으니까 그거 좋다 그러면 그래도 덜 빠지는 것이 좀 많으면 낫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또 얘기한 거 하나 중에 그 파운드리는 지금 네. 적자잖아요. 파운드리 적자가 흑자로 변하는 게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트에 적은 거예요. 하반기에? 예. 이래저래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면 바닥은 분명히 거의 왔을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선반영이니까 이 해를 지나서 1분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 우리 공매도 있고 뭐 1분기 실적에 네.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시점 정도에는 조금은 많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외향적인 거고 이 내부적인 거. 어저께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했잖아요. 뭐 회사를 분리할지 아니면 조직 변동을 진짜 쉬할지 그런 거 내부에서 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하기 전에 하는 건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어저께 막 이렇게 뭐 파운더리고 뭐 조직 변동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익스포저 높으니까 좀 더 빠진다 48,000원 5만 원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도 반도체를 볼 때 반도체가 아주 편하게 반도체가 AI가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이클적으로 한 1년 반은 업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투 주식을 챙기다 보는데
누가 엔비디아를 팔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주가에. 네. 마치 테슬라를 팔라고 못하듯이 엔비디아 팔라고 말 못하거든요. 근데 TSMC는 어쨌든 간에 뭐 하더라도 걔네는 넘버가 확실히 업사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TSMC 뭐 엔비디아 하고 나서 뭔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핑계를 주는 게 삼성전자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치는 그 외국인의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 거다. 그런 여파가 가미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더 얘기해보고 이제 개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1기, 2기에서의 이런 좀 치킨 게임을 할 때 오히려 증산 같은 걸 하면서 좀 상대방 경쟁자들을 많이 제거를 해왔잖아요. 삼성전자 예전에. 네, 예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메모리 지금 중국 쪽에서는 계속 생산을 늘릴 거고 요번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 어차피 HBM 쪽에서 돈을 버니까 혹시나 그 체력을 바탕으로 증서를 똑같이 증산을 해버려서 일반 레거시를 그래서 삼성전자랑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요즘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일부러 자기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보는 건 아니고 프리미엄의 가치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달라진 거지. 그게 뭐 누구를 박살낼 정도로 자기네 캐시플로우가 아주 편안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이 내년까지도 헤매고 하이닉스는 HBM에서 먹었는데 더 가야 되는데 그거만큼 성장할 수 없잖아요. 넌 HBM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돼서도 문제가 삼성전자가 많이 못 도출하거나 헤매면은 그때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베팅을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삼성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의 상황이나 SK가 하이닉스를 먹고 나서의 해오는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은 마디스타, 그러니까 약간은 겸손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조심스러운 게 금방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그런 판단은 내년 상반까지 못 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들어와서 프리미엄 뺏어가는지 아니면 잘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프리미엄 차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가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는 그때 가면 좀 이상한 시나리오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6개월 내에 9개월 내에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치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갭을 좀 줄여주기만 한다면 달라질 수 있죠.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개장하기 전에 약간 좀 전초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현업에서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장 전에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좀 흐름들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일단은 조금 봐볼 건데 좀 약간 테마성이 짙은 쪽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의 움직임이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 미국 쪽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조정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은 올라갔는데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차익을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쪽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일단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몇 분 안 남았지만 한 번 정도는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이 예상가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호가만 눌리면 이제 4만 원대가 앞자리가 또 한번 바뀌는 그런 시기이고 이게 연차로 보면 정말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각 변동이 나올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투심과 또 지수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같이 빠지고 있고 워낙 필반도 빠졌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플러스 0.19%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좀 변곡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내일 포지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 열리기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오늘 짧게나마 뭔가 투자 이 개장 전에 뭔가 꼭 집어서 봐야 될 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네. 10시까지는 11시까지는 11시까지는 조용히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네. 다 48,000원 얘기했으니까 네. 혹시 다 똑같이 생각하면 48,000원까지 일단 안 갈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렇죠. 제 느낌에는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부정적일 때 네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현재 시점이 굉장히 뭐 PBR 수준을 많이 떨어지긴 했으니까 그래도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의 또 생각들을 열심히 좀 들어볼 텐데요. 현재 뭐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예상가보다는 조금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4,000원, 3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0.4% 정도 나오고 있고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2%대 그리고 이제 뭐 KB금융 이런 금융주들도 일단 움직이고 있어서 이러면 지수단이 일단은 좀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일부 양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좋으려면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 PBR 수준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호가대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긴 했는데 오늘 전력 변압 쪽에 일단은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1%대 후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스타가 또 개막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뭐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도 있었지만 또 한국가스공사의 좀 이런 실적 발표 그리고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차전지 쪽들 나쁘지 않은 상황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바이오 쪽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는 아마 아직까지는 동시호가에 좀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재룡전기라든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장전 시간의 흐름들을 좀 본 것처럼 그런 내용도 좋은 상황이고 엔터주들도 지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양자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지만 코인 관련주들이 빠졌고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도 뭐 양자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춰서 AM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거래소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2430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5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 상승한 697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조금 긍정적이네요. 코스피가 상승이 512종목
종목, 하락이 241종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5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453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일과는 다르게 상승과 하락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콜 쪽으로 일단은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봤는데요. 혹시나 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산업이나 종목 혹은 뭐 좀 오늘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어제 워낙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코스닥도 많고 그랬고, 이제 반발 심리가 있고, 아까 구두 개입이라도 국가가 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위안감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빠지면은 더 많이 빨리 빠지면은 진짜 정부도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니까 이걸 하나의 구두 개입도 그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그런 시그널의 가능성까지도 연장한다면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게 맞고, 지금 0.5%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반등은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냘픈 희망이라도 갖게끔 만드는 것 자체에서 좋은데, 너무 그렇다고 덥석 다 들어가는 거는 또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조금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일에 CPI 발표 네. 이후에 조금 하락을 다행히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예. 좀 좋은 그래도 조금 떨어진 것이 오늘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이거 우리 전일에도 얘기를 나누기 좀 했었지만 지금 1397원대이거든요. 이 지금 밴드를 뭐 일각에서는 1450원까지는 열어놔야 그렇죠.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좀 바꿔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지금 다시 환율이 다시 1,405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1,405원. 1,405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코멘트를 쉽게 주신다면? 1370, 60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쉽게 안 갈 것 이제 같다. 어차피 12월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게 뭐 60%건 80%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살짝 하는 거지. 또 해고 1월 달 1월 20일인가 우리 구정 지나고 나서요. 네. 그때 잠깐 쉴 수도 있다는 확률이 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래서 일단은 실행에 있어서 취임을 하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 2개월 동안은 눈치 작전 연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삶을 회피할 정도로 1350, 60 가면 외국인이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네. 괜찮게 본 종목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1400을 넘어서 1430, 20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걱정 내지는 신경을 쓰는 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뭐 시장 브리핑을 좀 해봤고요. 외국인의 순매도는 조금씩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대부분의 일단은 흐름들은 좀 좋은 상황인데, 아마 이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약간 좀 부담감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동시효과 때 걸려 있었던 내용들에서 변동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미국장에서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금일 우리나라 장에서는 전일에 이제 시초에 급등을 하고 많이 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기술 투자가 7%대 후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JYP 동시효과 끝나면서 이제 7%대 일단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5%대 이상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도 좀 치고 올라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3.7%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1%대 중반 이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일단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 쪽에서 필반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순환매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환율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쪽의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변압기 같이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의 미니 선물 크게 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옵션에서도 일부 좀 변동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장 초반의 분위기를 너무 맹신하시고 너무 돌격하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항상 분할로 시기열 넓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시효과 때부터 이 지금
지금 개장 한 10분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봤고요. 일단 오늘은 또 특집 공약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특집이라고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예. 예, 좀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전에 같습니다. 한 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고요. 아까 가격은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이게 42조, 40조. 우리도 이제 40조 이하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고 네. 40조면은 PR로 안 쌉니다. 5만 원이 싸다고 얘기 못해요. 근데 캐탈리스트가 붙으면 싸요. 그럼 북벨리로 1배면은 6만 원. 그 헷갈리면 0.8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0.8 생각하면은 빨리 48,000원은 안 갈 수 있다. 근데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네.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세요? 이거? 화면을 네. 보여주시면요. 이건 여기서는 안 쓰는 것 같다. 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딴 2014년. 데 샜는데 혹시 네. 2014년 5월달부터 2020년 10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너무 밴드가 넓어서. 그때 뭐였어요? 대학생이었나? 아니지. 군대 네. 갔었나? 네. 저도 직장 진짜 일부 다니실 하고 때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때는 제가 힘들 때인데 하여튼 지금도 힘들지만 이때 그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셔가지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을 비하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 IT의 변혁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거를 열심히 하던 일을 했겠지만은 그 변혁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달려가는 거에 우리는 동참을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삼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삼성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 시기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AI 할 때 AI의 씨앗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대학원생이나 하고 이제 뭐가 달라진다라고 한 거는 그 이세철 그거 한 게 2016년인가 뭐 그렇죠. 이세철 그 바둑. 네. 네. 근데 사실은 원래 AI라는 거가 실제 얘기가 된 거는 GPU를 AI에 활용해서 이미지 그 고양이 같은 거 참 감별하는 거 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라는 것이 나온 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이미지 넷 대회라고 지네들끼리 그 엔지니어들이 와서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번에 그 받은 사람 있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잖아요. 네. 슈츠케반가 그 사람하고 그 팀 3명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AI를 처음으로 GPU를 도입해가지고 이미지 대회에서 1등 할 때 2012년부터 어텐션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별해야 하면은 구별을 잘못해 맨날 실패했는데 사람들도 20% 실패합니다. 10명에 8명은 2명은 실패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통 8, 90% 맞춰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미지들은 10%, 5%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의미 있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는 뭐 했죠? 여기 돌아가시 전부터도 우리 이때 보면은 삼성이 뭔가 좀 변화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거 갖고 먹고 사는 시기가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네요. 예. 그렇죠. 실제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나 이 팀이 발견한 건 2006년도고 GPU가 성능이 올라오고 따라오면서 돼서 성능이 나온 게 2012년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딥러닝이 확산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 나온 게 2017년도입니다. 구글이.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면은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2015년도. 삼성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이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뭐 그 자체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씨앗이 뿌릴 시기에 덜 뿌리거나 뭐 하여튼 그런 효과가 나쁜 효과가 20년에 그 코로나 때 엄청난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먹는 시기 휴대폰 잘 나가고 뭐 서버 있는 거 AI 서버가 아니라 일반 서버 잘 팔리고 난리나 소리 좋았던 게 18년, 19년, 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더 뿜었을 때가 2020년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거 갖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다음부터 내려간 거죠. 혁신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씀해 주시고 싶은 라인업이 뿌린 게 별로 없고 기존에 있던 걸로 하다 보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선 또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뒷 얘기를 지금 듣지 않아도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혹은 어떠한 큰 혁신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에서 혁신하면 이제 피부를 벗기는 거라고 해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우리가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뭐 HBM4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인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 바꾼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생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약간 큰 스토리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삼성이 그럼 뿌려놓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점이 좀 생기는데 네, 어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이건 네.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나왔을 때 2017년, 17년, 18년 그때부터 삼성이 하나하나 1등을 뺏깁니다. 아, 근데 뭐 등치가 크니까 있는 거 갖고 먹고 사느냐고 돈은 엄청 벌죠. 한 3년 동안. 그 재벌이 죽어도 뭐 3년 간다, 뭐 3세대 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는데 그쵸, 딱 3세대 그 짝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에 뒤지기 시작하는 게 2017년과 18년부터예요. 인텔이 무너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그 14나노가 10년 안 되는 거 2014년부터예요. 14년도부터 그 10년 동안 내리깐 거거든요. 우리가 인텔을 비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더 다양하고 인정 많으니까. 그렇죠. 17년, 18년부터 무너졌고, 무너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이닉스한테 살금살금 HBM 말고도 지기 시작했고, 다른 것도 지기 시작한 게 한데, 등치가 크다 보니까 서버 사이클이 오고, 팬데믹 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2020년까지 논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상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이런 식으로 AI 시대로 가는데,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중국도 야금야금 버티고 있고, 그게 드러난 것이 작년부터. 근데 우리는 그때는 감산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HBM 준비된다 해서 1년 더 갔는데 안 내니까 이제는 포기라고 던지는 투자가들이 늘은 거죠. 그게 오비락식으로 그 그러니까 넌 AI 이 레거시 제품에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HBM 이슈인데 HBM도 사실은 D램의 원래 원천 설계부터 이슈다라고 지금 얘기 나온 거잖아요. 불과 이게 2,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한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렸던 거죠.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렇게 확 내려갔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슬금슬금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네. 너무 과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디가 바닥이냐는 얘기를 제가 한 6만 원 깨질 때부터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괴롭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저도 여기 인발부가 돼 있거든요. 속마음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있었어요. 저 바닥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아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꺾인 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그건 꺾인 게 아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AI 무너진 건 투자를 계속하니까.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서비스 업체들 AI 나우 서비스 나우 뭐 팔란티아 뭐 세일스포스 PR이 50배, 60배, 100배인데 아무리 미국에도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있다고 보고 둘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애마존도 그렇고 투자하고 그걸 활용하는 서비스 업체는 날라가고 그 TSMC는 캐파가 없어서 그렇지 가는데 뭐고 너는 나만 제재 안 하면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업황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그쪽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AI 아닌 쪽은 중국이 들어오고 중국이 경제 성장이 안 좋고 이제 반도체 휴대폰 사이클이 제일 중요한데 안 돌고 이번에 AI 나왔지만 애플 거 나왔지만 아직 AI 애플 거 나온 거 인텔리전스는 다음 버전 이 18.2 버전이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 네. 실질적인 그 임팩트는 내년 초에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나 왜 반도체 AI 쪽 말고 이쪽이 60%인데 삼성은 그게 70%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AI 반도체 때문에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긴다가 알고 보니까 삼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데니까 PBR 1배가 절대 사수할 수 있는 수치냐. 장기로 볼 때는 결국은 그 이상 간다고 봅니다. 10년 이렇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 사수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6만 1천 원에서 6만 원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근데 혹시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올해 북밸류, 올해 북밸류가 5만 6천 원. 원래 실적이 나쁘기 전에는 5만 8천 원이었는데 5만 6천 원, 7천 원이니까 그거보다 더 깨는 거 아니야? 그럼 5만 원도 5만 원 초반까지는 그래서 5만 3천 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이제는 분명히 리지스턴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삼성이 100가지를 잘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못한 것 때문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그거 한 가지 두 가지 빠진 게 80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확 70까지 평가를 받는 과매도권에 들어간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은 그럼 뭘 하면은 삼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이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반복되는 건데 네. 조직 혁신. 안 바꿨네. 업데이트 안 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직 혁신에 나온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오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상상한 거죠. 뭔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 갈등이 아직도 심한 것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알려면 알려주세요. 근데 그 전자와 후자에 따라서 좀 상당히 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네. 또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휴대폰 사이클이 좀 안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IT 산업 리포트가 네. 꽤 나와서 네. 기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좀 보니까 이제는 말씀해주신 그 인텔리전스 18.2 그거가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 슬슬 회복되면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디램에 대한 이 생산 부분,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생산 이슈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수요 따위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너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가 지금은 주는 아닌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상승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밸류적인 부분을 프리미엄을 계속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이 끌어주면서 수율이 그럼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러면 생산을 과격하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수요가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8월 중순 후반부터 하반기부터 이슈가 레거시가 이슈가 된 거 휴대폰이고 중국이 된 거고 아까 애플이 나왔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네. 연말에 나오는 거니까 해를 바꿔서 봤을 때 좋게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거기서 붙들고 있는 게 애플이에요. 아, 애플이다. 애플마저 무너지면 개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이 이게 내년 초에 반응이 좋으면 애플 17이 아이폰 17 내년도 9월이니까 그거 출하나 무슨 계획 같은 게 언제 나오겠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더 거기 메모리도 왕창 늘리고 더 힘을 갖고 뭐 프로파간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르면 5월이나 4월에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애플은 고투 주식이라고 엔비디아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 없고 그럼 그것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33배에서 버티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식들은 그 될 수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게 다시 중국이에요. 애플이 1등인데 애플 말고 중국의 뭐 비보나 아니고 하여튼 뭐 어체들도 그 AI 인텔리전스 비슷한 거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제 애플보다 차별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좀 먼저 들어갑니다. 메모리를 그냥 과하게. 그러면 우리 메모리 리스타킹 수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언제 생기겠어요? 그것도 구정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까지 덜 빠지고 버티라는데 삼성이 스스로 어떤 약간 문제점을 도사하니까 얘네부터 패는 거고 고투 주식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다른 거 다 살 게 많은데 건드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하게 빠지는 거죠. 물론 삼성이 이거 다 뒤집고 갑자기 확 내년 1분기나 2분기 들어오면은 하이닉스 프리미엄 빠져요. 아, 그렇겠죠. 근데 예, 그렇다고 빠져요. 해서 하이닉스 실적이 아까 삼성전자가 40조 얼마인데 삼성전자 실적이 40조.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35조인데 제가 그랬죠. 그 뒤름 조금 바꾸면 언제 30조 된다고. 네. 그래서 모건스탠이 갖고 있는 22조는 내가 아직 그쪽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애널리스트 35조 갖고 있는 내려갈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30조 갖고 곱하기 해갖고 7배, 8배 했을 때가 20만 원, 22만 원이고 장이 좋아야지 20만 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할지 절대 주가가 막 계속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삼성이 들어오면은 아까 25만 원 가는 걸 중간에 커트할 수 있죠. 그때 또 삼성 하이닉스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쯤 되면 하이닉스가 하겠죠. 진짜 HBM 돌아왔으면 HBM 같이 붙일 것인지, 우리도 40% 이상이 HBM 아닌 쪽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HBM 아닌 쪽에 생산 늘려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1등 해볼까? 규모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의 성격이나 지금 상황이나 SK 성향 봤을 때 그런 판단은 그렇게 쉽게 내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휴대폰은 기회고 하지만 애플밖에만 믿고 세이프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시그널을 중국 걸 보는 거예요. 중국 거라도 잘 팔리면은 그 규모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려는데 아직은 시그널이 그래서 그 시그널을 언제 보냐? 중국의 데이터를 보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쪽에 먼저 나와요. 삼성전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그거 디지털 매일 보고 있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다른 데서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애플이 안 빠진다고? 그래. 물론 애플이 막 올라가면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받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것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반전에 대한 트리거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애플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그런 수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IT 기기들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쪽에서의 뭔가 변동성이 나오는 거를 그냥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거니까 네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레거시 쪽에서 어떤 좀 반전 포인트를 미리 우리가 체크를 있죠. 해볼 수 있다. 그럼 이 최악은 벗어날 거예요. 최악은 벗어난다. 근데 큰 거는 조직 혁신하고 엔비디아 콜이죠. 그거가 만약에 5,000원 가치라면은 이 조직 혁신과 엔비디아 콜은 그거 2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가치가 합하면 어떻게 돼요? 25,000원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2만 원쯤 붙으면 그게 75,000원이에요. 애널리스트를 9만 원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나중에 75,000원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곱하기 8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 목표 주가라고. 네. 그럼 75,000원 부른 애는 단기적으로는 곱하기 8하면 7, 8, 56, 8, 한 6만 2천 원 이상 못 간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7만 5천 낮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거의 90%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단층에 올라가서는 6만 2천 원 가기 쉽지가 않고요. 큰 거, 조직 혁신과 엔비디아 이거가 해결이 나야지 이게 칠자가 바뀌는, 앞에가 두 개 바뀌고 그때쯤 되면 하이닉스에서 프리미엄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장이 21일이니까 일주일 딱 남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삼성전자가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진짜 좀 잡았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도 할 테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도 그럴 수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좋은 방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직 혁신 같은 경우도 양방향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뭔가 안 좋아서 어쨌든 이것도 희비가 갈리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큰 꼭지 하나 있고 네네. 조직 개편 같은 거 꼭지 하나 있고 그다음 휴대폰 관련된 꼭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 거를 우선순위로 먼저 보고 이 주식을 요 삼성이나 반도체를 선택을 할 때 우선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조직 혁신이 원천인 것 같고요. 조직 혁신이 제일 먼저다. 자기네가 결단 내리면 할 수 있거든요. 콜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 휴대폰은 진짜 일파만파 더 좋게 될 수 있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최종 커스터머 반응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상할 때는 조직과 그 다음에 뭐였죠? 콜과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좋은 포인트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좀 좀 물도 쉬겠습니다. 한번 마셔야 되니까 네. 제가 장주 시장 보시죠. 브리핑 간단하게만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더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플러스권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역시나 조금은 눌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아까 51,5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좀 오늘 핵심이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흐름이 좋지 않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조정 나온 걸 보면 삼성전자도 오늘 눌리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외국인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좀 상위 종목군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이 매각 이슈에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7%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초반에 좀 브리핑 드렸던 쪽이랑 비슷합니다. 뭐 변압기라든지 조선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 원전 쪽은 사실 국내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고 해외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일라일리발 관련된 역량이 있는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카페24 같은 뭐 추가적인 이슈들과 연관성이 있는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약간 좀 엔터는 아니지만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바닥권에서 약간의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쪽에서의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라든지 오늘은 게임 쪽이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쪽이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의 사실 강한 산업군 중에 하나는 뭐 양자가 확실하게 좀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외에는 좀 비슷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까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약간의 좀 정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요 일본도 조금은 뭐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 열리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이 변하게 됐을 때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외국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베이스 차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선물은 지금 붙어 있네요.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선물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저희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반도체 반전 포인트를 볼 거냐에 대한 세 가지 부분까지 좀 집중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밸류업을 또 해주신다면은? 그러게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 얘기 이상한 얘기인데 이럴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가을 초반에 10월달, 9월달 들어올 때 가을은 새로운 꽃이 피는 이상한 계절일 수도 있고 변덕이 심해서. 그리고 제가 장을 안 좋게 보고 2,400 이하로 볼다고 하려고 했던 것도 인디안 서머가 안 나오면은 10월 말에 11월이거든. 네. 그때 이제 겨울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따뜻하게 확 장이 오르는 거. 지금 아직 11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수확하려고 마음을 먹지. 그렇죠. 뭔가 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손절매도 그렇고. 근데 회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말이 길었는데 Autumn is the second spring when every leaf is a flower라는 말을 썼었고 그다음에 Autumn shows how beautiful it is to let things go인데 딱 삼성전자 지금 그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액션을 좀 취하긴 했어요. 왜? 파운드리 투자 줄이고 열심히 그거 덜하고 디램에서 뭔가 좀 바꾸려고 하고 뭐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죠. 예. 네. 그 파운드리 지금 뭐 내버려 번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거를 하는데 우리는 더 급하니까 확실히 let things go를 하면은 그 남아있는 거에 대한 밸류를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let things go 할 때 let things go 하는 것이 그 안 좋은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그때 물적 분할은 삼성전자 남아있는 거 갖고 있는 주식은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LG 화학의 LG 엔솔 핵심인데 그걸 때려내니까 LG 화학 주주들이 주식도 못 갖고 짜증나니까 물적 분할을 싫어한 거지. 떨어뜨리는 걸 버리고 하면 남아 있는 거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다 같이 하면은 그러면 인적 분할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어쨌든 간에 그게 기업적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냥 관점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물적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커스터머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맡길 때하고 디램 맡길 때하고 경쟁 안 하고 휴대폰하고도 경쟁 안 하고 그렇죠. 내 기술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뭐 턴 키고 나발이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잘하는 건 확실히 잘하는 거지. 그 15년부터 얘기 나온 건데 아직도 지금 그거를 결단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복합 기업의 장점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내놓으면서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기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런 크리티컬한 모멘텀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리가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긴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참 안타까운 시간. 그 파운드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파운드리가 지금 채팅창 의견에서도 차라리 LG처럼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로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없으면은 Let Things Go 하는 그 타이밍도 놓칠 수도 있다. 타이밍까지 놓칠 수 있다. 왜냐면 근데 이제 일단 첫 스텝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투자를 안 하고 엑기스 2나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바람에 다른 것 이렇게 수주받고 뛰어다니고 사람 배치하고 이런 거 덜 하면서 조직 변동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오늘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상반기까지 쉽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와버려서 안타까운 시간 속에 어쩔 수 없이 Let Things Go 못하는 건가 저도 헷갈리긴 해요. 근데 과거 쭉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진짜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굉장히 좁은 골목길에서 우리가 빅 라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만만치가 않다. 주가가 5만 원 갔던 것이 5만 5천 원 가고 6만 원 가고 바닥 빠졌으니까 얼마나 6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럼 5만 원 잡은 사람은 20% 먹겠지. 근데 대부분은 6만 원 걸렸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그걸 뚫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아까 휴대폰 조금 갖고는 안 되고 Let Things Go, Let Things Go 하고 어필이 확 돼야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데 외국인도 시크릿하는 놈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다 믿지 마세요. 외국인도 항상 47%까지 갔다가 57%까지 비중이 왔다 갔다 10%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 정도씩 왔다 갔다. 지금 많이 빠져서 52%, 51, 얼마잖아요. 51%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거의. 반발이 있어요. 49, 40% 가면 거의 다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좀만 잘해주면은 사실은 한 20%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좀만이 뭔가 안타까운 시간과 버릴 거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식 빠지면 외부 요인은 많이 합니다. 매크로가 어떻고 규제가 어떻고 경쟁사가 들어오고 뭐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산업 사이클을 잘못 읽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근데 사실 요번에 좀 헷갈렸던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롱이었다고 외쳤고 사실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점에서 갑자기 모건 스탠리 얘기 나오고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이제 뭐 ASML 수주 줄고 이러면서 팍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말씀을 수 있고 제 말씀은 아까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못 뿌리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했건만 그거를 놓쳤잖아요. 놓친 거 맞죠. 근데 그게 이 정도일지는 사실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감론을 해서 삼성전자도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결국은 힘에서 밀린 거니까 누구 하나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 사이클을 놓치면은 이거는 그냥 5년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사이클 놓쳤더라도 바로 기술력이나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일할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내면 이거 5년 놓친 거를 10년 동안 못 따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사이클을 놓치면 내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내부적 싸움이 됩니다. 인사 바뀔 때 재무통 우리는 기술통 하지만은 거기서 파워 스트러글이 엄청나게 안 보이던 거 막 튀어나오고 난리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틈에 다른 경쟁사가 너 일리 와, 너 일리 와 그러거든. 그럼 부장급 이하가 나가면은 도미노예요. 그래서 산업 사이클 놓치면 기술력 인력 같이 놓치고 그러면 5년 놓친 걸 5년 내에 복구 못 한다고 하는 과거의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성은 다를 거라 봤기 때문에 그런 제가 감히 하시하게 그런 버딕트를 내는 건 아니지만 판결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오는 게 5만 원, 6만 원 중에 그 뚫으려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코로나 때 9만 원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코로나만큼의 수요가 개판이 개떡이 아니면 언제든지 9만 원 갈 수 있다 생각했건만 결국은 과거 뿌린 거에 대한 놓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9만 원 가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 있고 그걸 바꾸려면 산업 사이클이야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죠. CXL이 됐던 뭐 파운드리 이나노 같던 뭘 하던 간에 그건 운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건 잘 보아야 되고 기술력과 인력이죠. 그래서 사람을 중요한 거예요. 나가는 사람 잡아야 되고요. 기술력 포커스해야 되고 여기 조짐이 보이면 산업 사이클 시간 기다리면 온다. 삼성이 저력이 있으니까 5년 놓치지 않고 2년 내에 할 수도 있고 2년이면 내후년이잖아요. 내후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미국이 좋으면은 뭐 1년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년 만에 올라온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 시그널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매크로 환경 규제 경쟁사 탓하지 말고 자기가 산업 사이클을 놓쳤다면 거기부터 철저한 그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반성이 기술력과 인력을 보충하는 조직 변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일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보면서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 설자 그게 10조 5천원이 나오든 8조 5천원 관계없이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
부터 이제 지금 활용정적으로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아파서 누워 계실 때의 그 흐름들에서의 얼마나 빨리 산업들이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산업 사이클을 삼성전자가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삼성전자는 기존에 하던 걸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뒤처지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쪽에서 매출 순위까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사이클을 놓쳤을 때는 어떠한 이 산업의 사이클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이클을 놓쳤을 때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시점에서 정리가 일단 1차적으로 끝났고, 저의 궁금점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뭐 3공원이라는 그런 좀 얘기도 있었고, 그게 뭐예요? 그 삼성 공무원. 아, 3공원. 네, 3공원이라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 3공원.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능한 사람들이 하이닉스나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들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거는 인력이 유출이 되는 거고, 기술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 HBM 제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산업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인력과 기술력을 빠르게 채워 나가는 것도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쪽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뭐 지금 기술과 인력은 충분한데 어떠한 좀 변곡점이 필요한 그런 수준인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요. 저도 뭐 리포트 보고 업계에 있는 친구 후배들한테 좀 얘기 좀 더 듣고, 여러분보다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듣겠지만, 그게 뭐 샘플링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 아니지만 경험에서 봤을 때는 경험으로 말씀해 제가 주시면. 봤을 때는 메이크 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삼성 오르는 게 뭐 혹시라도 오거니제이션은 체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가 신호탄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유추하는 것밖에 없죠. 맞아. 그럼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양해를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미래에 있는 이런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엿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걸러 들으실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쉽습니다. 삼성전자 다니시면 많을 겁니다. 아, 말린다고요?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삼성전자 국내만 10만 명인가 10만 명이고 해외는 더 많으니까 삼성전자만 그거 곱하기 내서 하면 4, 50만 명은 얼마든지 액세스 가능하죠. 다 오픈하지 않지만 그 좋은 분위기 얘기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달라진다. 심플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 좋은 분위기 3년 전부터 체크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고 회사의 분위기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13페이지, 12페이지. 네. 이거 하이닉스는 밤새 일하고 삼성은 밤새 일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지 말고요. 밤새 일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분위기, 여건이 같이 으쌰으쌰하고 잘할 수 있다. 회사가 나를 케어하고 있고,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사람을 이제 여기 MZ세대다 그러잖아요. 35세, 40살 이하. 그분들이 핵심 엔지니어들이거든요. 한 부장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 있었나 봐요. 3년 전, 4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이닉스한테 들었고, 삼성전자부터 그런 얘기 못 들어본 지가 한 5년은 된 것 같고, 작년부터는 진짜 이상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죠? 그게 정리가 된 게 아니니까. 그게 정점이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바꿔야죠. 일할 분위기. 분위기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요. 조직이 변했다고 발표했는데 반응이 내부적으로부터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건 뭐 이게 아주 쉽지는 않다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들은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산업의 타이밍도 좀 놓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의 이
톱니바퀴가 잘 들어맞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좀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 한 3분 3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임팩트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꼭 체크해봐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99년부터 카바했는데 그때 젊은 자였으니까 네.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안에 애널리스트 붙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는 애널리스트 컷하고 이 삼성전자 어느 정도 많이 컷했어요. 많이 사실은 컷했어요. 55조 가던 게 지금 40 나오거든요. 그 목표 주가 0.8배를 그렇게 갈 수도 있어라고 항복한 거거든요. 그럼 바닥이 왔다고 봐도 돼요. 한 80% 확률로.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했는데 제가 원래 얼마나 그랬죠? 원래 2개월 전부터 53,000원 정도 일단 네, 버티느냐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48,000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이런 많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순간에 바닥이라면은 아마 48,000원은 안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파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다 팔라 그러죠. 저한테 맞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 그거 파 왜? 그거 신경 써도 못 한다고. 근데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진짜 팔면은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다. 와. 버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버티고 오히려 조금 더 사도 괜찮은 수준까지는 왔다. 뭐 저기 한 2억 투자 내 돈이 2억인데 1억 투자했다 그러면 계속 아프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요거는 아마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걸러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도 요번에 삼성전자 예측에서 좀 미스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재적인 뉴턴도 이 광기는 그럼요. 제대로 체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수많은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얘기들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럼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정찰병도 좀 보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아주 짧게 시간 남았으니까 뭐 하이닉스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오늘은 좀 좋을지. 하이닉스가 또 유탄을 맞는 것 같은데 네, 4%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바빠서 얘기 못했는데 어저께도 마이크론 2% 빠지고 어제 그자 미국 반도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더 많이 빠졌죠. 네. 오늘 4% 빠졌어요. 미국 2% 반도체 2% 빠지는데 그냥 그게 참 어려운 게 아니고 어저께 미국에서 커버하는 무슨 엣지 무슨 증권사가 마이크론을 떨궜어요. 목표 주가 떨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트렌드 포스 나온 걸 어저께 미리 아침에 봐서 했어. 뭐냐면 낸드 이런 쪽이 소프트운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저께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풍지대는 아니지만 있긴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 HBI 아닌 쪽이 반 이상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익이 4분기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7조 된 것이 8조, 5조 이렇게 안 간다고요. 그거를 흡수하면은 저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한 18만 원 다시 올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항상 오버하고 언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어제 못 빠진 거, 안 빠진 걸 오늘까지 한꺼번에 빼는 게 삼성전자하고 컨트레이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반영, 후반영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김장렬 본부장님은 가셔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면 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또 혼자 5분 정도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투자와 또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지수와 연동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좋겠고요. 자, 지수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31선까지 다시 좀 상승폭을 올렸습니다. 플러스 0.61%고요.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바뀐 걸 보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의 이 좀 매수 기조가 강해지면서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콜옵션 부분에서의 좀 플러스권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요인들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서 순매도 기조도 소폭은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오늘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좀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매도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지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열렸는데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증시가 나빠지게 됐을 때 또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고 인덱스가 0.6이 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만들어지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수급 부담감이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브리핑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다시 51,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해서 2%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좀 오늘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MRO 같은 게 사실 이슈가 꽤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선방산 변압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출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 그리고 북미와 연결돼서 어떤 수출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부분들이 대부분 상위 종목군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발 쪽으로 이제 뭐 커버리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은 쪽에 대한 증권사를 보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O젠 굉장히 좋은 이슈 나왔고 목표 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RTO젠이 얼마나 크게 달려주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에 대한 밸류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로 인식이 되는지에 따라서 코스닥의 상방이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좀 풀리면 아무래도 펀드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좀 빠르게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피부 미용 의료 쪽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요건 또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또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에 또 재건이나 이런 쪽에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PM과 관련된 뭐 설계나 PM 관련된 부분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코라이님이 번호 화이팅 너무 잘하신다고 슈퍼챗 5,000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ESS라든지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쪽도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아서 뭐 좀 순환매 관점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발 영향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브리핑들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 MC는 아니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할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저는 슬슬 또 가야 됩니다. 혹시나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하니까 광고 좀 싫어하시겠지만 제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네이버에 검색해 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마이크를 뒤에 팀으로 또 옮겨야 됩니다. 또 뉴스 팀이 상당히 좀 아침엔 투자죠. 아침엔 투자가 또 화려하게 해줄 텐데 또 두 앵커 MC 분들이 또 워낙 잘해주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하시게 잘 하실 테니까 또 부드럽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오후에 완전체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